오늘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딥러닝 이전에는 좌측에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엣지를 많이 강조하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이미지에다가 어떤 필터를 적용해서 뭐 블러를 입힌다든지 선명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엣지를 강조하는 형태의 이런 이미지 변환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필터들을 직접 핸드 크리에이트, 뭐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그 CNN에서는 이런 필터들을 그 CNN에서 직접 이렇게 그 찾아낸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제 지금은 3x3 형태의 필터가 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필터라 그러는데, 컨볼루션 필터가 입력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컨발브라는 게 빙빙 돌아가다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 필터를 적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현재 6x6의 이제 이미지가 있다면, 예로서 이렇게 3x3의 필터가 있다면 이제 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터가 여기 이제 요 6x6 이미지에 이렇게 겹쳐진다면, 가장 좌측부터 겹쳐진다면, 이게 연산 수행하는 방법은요, 여기 x1 곱하기 k1 더하기 x1 2 더하기 k1 2,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끼리 각 원소들이 곱을 내서 이렇게 다 합해집니다. 그럼 여기 밑에까지 다 x21은 k21, x22는 k22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다 합쳐진 값이 여기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데, 이때 이제 요 계산한 이 전체 계산한 값은 y11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자, 하나만 더 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얘가 컨발브 빙빙 돌아다닌다면,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x1 2, x1 3, x1 4가 이게 없지만, 얘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겹쳐지겠죠. 요 겹쳐진 놈을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적용됐을 때 계산하는 공식. 그래서 이거는 이제 y1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자, 이게 6x6에서 자, 3x3, 그 다음에 또 3x3, 그 다음에 3x3, 3x3 이렇게 하면은 총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피처 맵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피처 맵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이제 y1, y2, y3, y4가 나올 거고요. 다시 이제 얘가 또 그 다음 슬라이딩 하면서 밑에서 이렇게 또 보면 x2, 1, x22, x23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여기까지 겹쳐지면 또 밑에도 하나 겹쳐지고, 그러면 이제 가로가 4개, 세로가 4개의 값이 나와서 여기 4x4의 출력 피처 맵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컨볼루션하게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교수님 책 308페이지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컨볼루션이란 영상 위에서, 아까 보시면 이게 영상이 있다면 영상 위에서 필터, 이걸 이제 필터나 커널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그대로 겹쳐지는 거죠. 3x3이면 3x3만큼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에 각 원소 값을 곱해서 모두 더했죠. 그죠? 얘가 이렇게 탁 겹쳐지면은 각 원소끼리, 위치끼리 다 더해서 하나의 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게 이제 피처 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원소값을 곱해서 모두 더한 값 출력을 하는 수학적 연산을 컨볼루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그 인풋이 4x4다, 뭐 커널이 3x3이면은 아까처럼 한 번, 두 번, 또 옆으로 더 갈 수는 없겠죠. 여기 이제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제 2x2 형태의 이제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계산하는 공식은, 방법은 커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커널이나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겹쳐져서 계산해서 여기 한 개 나오고, 자, 또 여기 겹쳐져서 한 개 나오고, 더 옆으로는 못 가겠죠.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 둘, 뭐 더 밑으로는 못 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2 이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입력 값이고 이제 이 커널이 일종 웨이 파라미터 어떤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가로 세로로 그 원 패드를 이렇게 이제 패드를 이렇게 입혀버리면 빈 그러니까 어떤 패드를 입혀버리면 이제는 이제 출력이 이제 아까 4x4에 이 입력이 있으면 이제는 이제 빈 패드를 하나씩 추가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또 여기 또 밑에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총 그러면 4x4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출력 이렇게 이제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with 원 패드를 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 with 투 패드 뭐 3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봐서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이게 이제 필터가 이 커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필터라는데 얘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영상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피처, 어떤 특징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충 이제 2라고 보자면은 이걸 물론 이제 CNN에서는 이 필터가 자동으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터를 직접 이 이미지에 맞는 어떤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필터를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CNN에서는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것도 코드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억지로 뭐 이런 그 피처 이렇게 3x3이면 여기가 이제 여기는 그냥 빈 값이고 여기가 이제 어떤 높은 값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그대로 만약에 이제 겹쳐 놓는다면은요. 요렇게 하면 겹친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얘는 지금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제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옆으로 딱 가면은 여기 요 놈이 요런 식으로 만약에 그 우리가 또 계산을 수행하면은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이 계산되면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번쩍 이렇게 이제 뭔가 값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값이 없고 여기서도 이제 밑에서도 보면은 이제 요렇게 만약에 3x3이면은 요 부분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사선이니까 요 부분이 또 겹쳐져 가지고 또 뭔가 번쩍 그러면 이제 이 2라는 놈에 대해서 이제 요 어떤 사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 피처가 적용되면 요 피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어떤 입력 이미지가 있다면 만약에 이제 이 필터를 통과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온 놈이라면은 이해할 확률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마 이 필터 한 개 가지고 이제 이 하나의 어떤 피처 가지고 모든 계산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에서는 하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팅하기 따라서 막 필터를 500개, 1000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2가 있으면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이것도 물론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지금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한 거지만 여기 좀 2와 가까운 이런 영상이 있다면 이 피처를 통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나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요 부분에서 이제 딱 가면은 여기 세 번째 피처 맵에서 여기 또 번쩍 여기 이렇게 뭔가 여기 사선이 있으니까 피처가 추출되고 요 부분도 아마 추출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번쩍 이렇게 추출되고 해서 나머지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숫자를 저희가 어떤 그 인식을 해야 되는 뭐 모델이라면은 이 피처가 이렇게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좀 복잡한 영상이라면은 이런 피처 그러니까 이 필터가 한 개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이 영상 하나에 대해서 수백 개의 이런 그 필터를 적용해서 이제 이 피처 맵이 나오면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이걸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면 이제 이 필터들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이 피처 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숫자 오늘 할 예제는 0부터 9까지 있으면은 이제 그 숫자를 식별하는 자동 식별하는 그런 예제를 CNN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피처들을 쭉 해서 자 이게 이제 이 영상에 대해서 피처가 지금 이제 하나 그러니까 2가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 또 그 다음에 가로 해서 세 개의 필터가 적용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출력이 한 영상에 대해서 필터가 3개라면은 3개의 필터뱀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지 새로운 어떤 영상이 왔다, 이게 다라면 뭐 이와 매우 비슷한 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가 사실은 이제, 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이제 그 채널이라고 해서 우리 영상이 우리가 이제 그레이가 아니라 RGB로 이루어져 있는 채널이다 라고 한다면, 한 영상이 있으면 커널도 요 R, G, B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자, 커널 내지 이제 필터가 있겠죠. 그러면은 RGB라면 최소 3개는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커널 수도 여기서 이제 커널 수만큼, 이게 이제 아웃 채널이 이제 요 3개만큼 또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가 학습시킬 그 어떤 데이터는 M리스트 뭐 거기서 이제 저기 다운받는 건데, N이 이제 배치 사이즈고, 요거 채널이 만약에 RGB라면은 3이 될 테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아까 그레이 형식이라면은 1이 될 테고, 요 하이는 높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는 width 폭.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2가 있으면 2가 이렇게 있다면 2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만약 한 개다. 근데 만약에 숫자가 여러 개라면은 숫자가 뭐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인풋 텐서의 형태는 이렇게 이제 4차원 형식으로 해서 N은 이제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총, 그러니까 이미지의 개수를 말할 겁니다. 이걸 만약에 배치 사이즈로 또 나누면 배치 사이즈만큼 크기가 될 테고, C는 이제 아까 전에 RGB 색상이 될 테고, 저희가 이제 지금 테스트할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는 그 높이가 될 테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2가 있다면 이게 높이가 될 테고, 위스는 가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풋 텐서 쉐이프 이렇게 넘어왔을 때 출력 텐서 쉐이프도 뭐 요 배치 사이즈만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출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처 맵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피처 맵은 실제 영상이 아니니까요. 자, 아까 필터에 따라서 이렇게 피처 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걸 제가 이제 수업을 세미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입출력 크기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그 파이토치에 보면 이제 그 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 입력을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제 출력할 그 어떤 크기, 이제 그 아웃 텐서 타입이 이제 여기 인풋이 있으면,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은요, 출력은 뭐 이렇게 될 건데, 이 H와 그러니까 이 N과 C는 물론 이제 정해져 있겠지만은요, N 요거는 이제 배치 사이즈, 그다음에 이건 채널. 근데 이제 HW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커널에 아까 3x3 뭐 이렇게 됐었죠, 그죠? 커널에 따라서 요 H와 W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요 공식을 대입해서 설명하기까지는 제가 시험 강의상 좀 너무 빠듯할 것 같고 해서 이제 이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또 공식을 계산할 때는 보면 패드가 또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더하기 패드, 아까 전에 4x4인데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원 패드씩 이렇게 둘러 씌웠을 때 그 출력할 사이즈는 원래 원본 사이즈 그대로 나왔죠. 4x4. 그래서 필터 적용해도 4x4. 이렇게 이제 원 패드를 추가했을 때, 자, 패드를 추가했을 때 또 계산 공식. 뭐 이건 이제 여기에서 뭐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컨볼루션 레이의 특징은 피처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2가 이렇게 2이거나 이렇게 2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2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필터를 적용하면은 이 필터에 있는 이 특징들 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산대에서 피처 맵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우리가 학습할 때 이제 그 이미지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특별히 구애받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입출을 갖는 그러니까 이제 풀리 커넥터 레이어라는 얘기는, 아까 이미지가 28x 28짜리 이미지가 들어왔다. 그럼 제가 작년 그 2학기 때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좀 여기 뭐 같이 올려놨습니다. 이제 DNA로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28x를 그대로 이제 플래튼 시켜서 이제 1차원으로 하면은 28 곱하기 28 하면은 얼마인가? 700 얼마인가? 그럼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그 입력 노드가 그대로 이제 그 다음 노드, 그러니까 입력 노드들이 그대로 그 다음 레이어에 전달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라고 그러는데, 실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아까 뭐 이렇게 이제 입력 레이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다면은 필터를 통과하면, 물론 이제 원패드를 다 하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같아졌지만, 이제 풀링 레이어를 우리가 통과시켜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디멘션 리덕션, 그러니까 차원을 이제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여기 FC 레이어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웨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4x4, 뭐 28x28, 뭐 100x100, 뭐 이랬든 간에 이 필터를 이제 여러 가지 필터가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텐서별로 해서 우리가 GPU를 다른 여러 GPU에다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 연산이 매우 빠르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FC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딱 입력이면 입력값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네트워크 구성이 쉬운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커널의 사이즈에 따라서 커널의 사이즈와 개수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계산하는 만큼,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굳이 FC 레이어에 비해서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CNN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 리덕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차원에, 그러니까 이제 100x100 뭐 이 정도 되는 어떤 뭐 이렇게 픽셀의 이미지가 있다면 아주 이제 스파스하게, 듬성듬성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그냥 압축해서 이제 좀 차원을 축소해서 우리가 이제 저차원 공간에다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다 어떤 이미지의 어떤 중요한 정보는 다 이렇게 추출해서 매핑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하여튼 3x3은 뭐 아까 4x4든 1패딩을 더하게 되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는 입력과 출력의 텐서의 크기가 같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웨이 파라미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28x28개의 28x28 그 이미지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걸 이제 플래튼 시켜버리면 한 700 몇십 개, 뭐 100x100이면 만. 그럼 입력 노드가 10,000개가 들어오면은 결국 웨이 파라미터도 10,000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학습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이제 CNN에서는 그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풀링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풀링 레이어를 통과할 때 이제 기법이 맥스 풀링 방식과, 교수님 책에도 보면 있는 이걸 다 평균된 걸 갖다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인공지능 학습하는 웨이 파라미터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혀 없고, 그냥 이걸 절반으로 뚝 해서 이제 2x2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값 6, 제일 큰 값 뭐 8.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데이터, 이 어떤 정보 중에서 가장 뭐 이렇게 좀 값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값만 뽑아가지고, 또는 이걸 평균을 내는 값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버리지 풀링 또는 맥스 풀링 기법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으면 다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안에 맥스 풀링 레이어를 갖다 하나 더 두고 이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스트라이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좀 성큼성큼 건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필터가 있으면 아까 계산했는 대로 하나, 둘, 셋, 네 개 이걸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하나 계산하고,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끊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뭐 세 번씩 끊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미지가 크다면, 그러면 이제 두 번씩 끊는다면은 하나, 그럼 그 다음에는 둘,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 걸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 텐서가 4x4면 우리가 스트라이드 기법,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드의 사이즈를 제가 이제 줄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드가 이제 걷다 뭐 이런 뜻이 있다면 스트라이드를 2를 주면 한 번씩 걸으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걸 두 번씩 걸으면은 하나, 두 번, 둘, 여기서 이제 두 번 걸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겠죠. 그죠?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디멘션을
리덕션, 차원 축소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얘는 다 계산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중에 최고 값을 높은 값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얘는 처음부터 그냥 두 번씩 그리면 되니까 아예 뭐 그만큼 이제 좀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여기 있는데 하나, 두 번씩 걸으면 둘.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 걸어버리면 여기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없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아까 여기서 이제 긋고 두 번 걸으면은 여기서 이제 긋고 다시 두 번 걸으면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2x2 해서 그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디멘션 리덕션인 CNN에서 이제 이럴 때 그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살펴보니까 이게 스트라이드 사이즈도 지금 제가 이제 예제를 한번 보니까 자, 스트라이드 사이즈도 한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통과됐다 이게 여기 나오네 보니까 스트라이드를 여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전달을 할 때 스트라이드를 2,1하면은 첫 번째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뭐 2, 그 다음에는 스트라이드를 1. 뭐 패딩도 아까 전에 아까 원 패딩을 주는 패딩을 원을 한 개를 이렇게 이제 그 끝을 패드로 둘러시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처음에는 4, 뭐 그 다음은 2,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거는 이제 학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이걸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이제 어떤 성능 개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요거 뭐 계산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CNN 이 아키텍처를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습적인 코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FC 레이어에 비해서는 입출력 크기가 입력과 그 다음에 출력의 크기 계산이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제가 해볼 때는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 두시고 그냥 공식만 보시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FC 레이어에 비해서는 좀 까다롭다. 입력 레이어에 들어가는 노드와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도 꼭 3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구성이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와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이제 그 제가 이 fully connected 우리가 이제 모델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걸 플래튼을 시켜가지고 플래튼을 시켜서 이제 28바이 28바이를 2차원 형태의 이 그 입력 노드를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이제 펼쳐버리면은 28 곱하기 28의 1차원 벡터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학습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미 작년 했던 거였지만 이제 모델을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 모델을 이 풀리 커넥티드 그 모델 뉴럴 네트워크로만 해서 이제 아까 이미지를 식별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 CNN을 써서 이미지를 식별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는데 두 개 다 얼마든지 이제 이게 그 모델만 그냥 탁 갈아 끼면 그러니까 이 풀리 커넥티드냐 CNN이냐 뭐 간이든 뭐 예를 들어 스타일 간 2건 1이건 3건 간에 사실 이제 지금 이 코드는요. 이 코드는 요 모델만 탁 갈아 끼우면 바로 그 적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동일한 코드를 뭐 계속 이렇게 뭐 에폭당 뭐 이렇게 에폭 사이즈가 얼마일 때 뭐 에폭을 몇 번 반복하고 에폭 안에 배치 사이즈만큼 더 폼은 돌아가면서 또 다 끝나면 발리데이션 호출하고 뻔한 물론 그것도 좀 어렵지만 뻔한 로직을 계속해서 작성 안 하고 여기 이제 여기 모델제만 탁 갈아 끼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얘만 좀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모델을 이 코드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CNN 모델을 좀 한번 먼저 보면은요. 자, 이제 에너지 모듈을 상속해서 뭐 이것도 이제 교수님 책에 저번 학기도 제가 이거 했던 거였지만 컨볼루션 이름을 이제 컨볼루션
클래시파이어. 좀 오늘 예제는 이제 0부터 10까지 NN 리스트에 있는 M 리스트에 있는 그 데이터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이제 숫자 이미지를 테스트 이미지를 주면 이걸 예측을 뭐 1이면 1 이렇게 잘 하는가 뭐 이런 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이 클래스를 구분하는 거니까 이제 컨볼루션 클래시파이어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NN 모듈을 상속받으면은 저희가 이제 구현해야 되는 게 init을 구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orward 뭐 이 두 가지는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init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모델을 실제 이제 구축하는 과정을 여기 init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컨볼루션 그 클래시파이어에서 이제 얘의 출력 사이즈는 지금 현재 나중에 보시면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로그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냥 렐루가 아니라 뭐 또 리키 렐루가 또 더 성능이 뭐 좋다 하니까 이거는 이제 리키 렐루는 0보다 x 입력값이 0보다 웨이트 파라미터 값이 이제 작을 때 이제 그냥 렐루는 0이 돼 버리니까 요걸 이제 리키 렐루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아무튼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찌지고 다 해서 이제 어쨌든 출력은 최종적으로 10이 돼야 됩니다. 이제 출력해서 출력 사이즈는 여기 이제 10이 오늘 이제 넘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컨볼루션 레이어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그 피처 맵이 다 만들어지면 이 피처 맵이 만들어지면 이제 0부터 9까지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FC 레이어에서 이렇게 작업하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 돌아오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3x3 그 필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입력 그 텐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n이 그 배치 사이즈가 될 테고 자 이제 n 개 중에 한 개가 넘어온다 이겁니다. 이제 한 개 넘으면 c가 채널이고 h가 높이 w가 폭. 그래서 이제 지금은 CN을 쓰면 이미지를 바로 그냥 학습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플래튼 작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CNN 블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CNN 블락 하나가 이제 이 CNN 블락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이어 안에는 이제 저희가 그 CNN 블락을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x3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자, 렐루 함수를 이 안에 있는 그 로직을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일단 이제 이 NN 모델로 넘어오는 값은 이 모델로 넘어오는 값은 이제 n이 배치 사이즈고 자, 그레이 1 RGB 채널이 다 있는 게 아니고 1. 그다음에 28 by 28에 요런 이제 x 입력 값이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컨볼루션 블락으로 이렇게 이제 1,32. 자, 이 컨볼루션 블락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컨볼루션 블락에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여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개 넣는 것이 아니라 FC 레이어도 레이어를 한 개 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도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레이어를 갖다 여러 개를 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를 이 컨볼루션 블락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컨볼루션 블락 하나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션 블락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로 그러니까 입력값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입력 채널은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1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컨볼루션 블락으로 이제 입력 채널은 하나가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아웃풋 채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컨볼루션 블락의 그 아웃풋 채널이고요. 좀 볼까요? 지금 이제 1,3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한 개 들어와서 입력은 하나인데 이제 이게 32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필터
필터를 자동으로 이제 32개를 갖다가 32개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CNN 레이어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은 하나. 그러니까 자, 입력이 하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 이제 여기 n이 아까 배치 사이즈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요 이미지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러 가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이미지가 일단 한 장씩 들어가서 이렇게 학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미지가 한 장씩 들어가니까 한 장이 들어와서 이제 한 장이 들어오는데 얘의 텐서 타입은 C, HW니까 1, 28, 28. 요 앞에 있는 그 여기 이제 1은 이제 여기 배치 사이즈를 말하는 거니까 이미지 여러 장을 옮겨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NN 이 레이어로 이미지 한 장이 탁 넘어온 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출력 채널은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출력 채널은 32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컨볼루션 투 뭐 디멘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출력 채널을 32개로 주면 자동으로 32개의 필터들이 특정 알고리즘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커널 사이즈는 그러면 그때 필터의 크기는 3x3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패딩이 0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입력과 출력 텐서의 크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패딩을 1로 주면은 이제 입력과 출력의 텐서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리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키 렐루를 또 적용을 했는데 자, 제가 이 이제 3x3 컨볼루션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키 렐루, 렐루,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끝나면 또다시 또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고 이번에는 이제 스트라이드 보폭을 이만큼 해서 이제 움직인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보폭을 두 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크기는 뭐 2분의 1 축소되는 그 형식인데 이건 코드에서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렐루라는 이제 활성화 함수 거치고 다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만약 맥스 풀링 아니면 노 스트라이드라면은 맥스 풀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스트라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맥스 풀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 교재 306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CNN은 크게 두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이걸 컨볼루션 레이어다. 그럼 이렇게 이 하나하나가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그냥 통칭해서 그냥 제가 컨볼루션 레이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이 어디로 통과되냐면은 이제 FC 레이어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소프트 맥스를 거치면 이제 0부터 9까지의 그 확률을 원합 벡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소스 코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N은 크게 두 부분, 컨볼루션청과 일반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얘가 이제 FC 레이어고요. 얘가 이제 FC 레이어고. 왜냐면 입력 노드가 나중에 보면 여기는 256개의 그 벡터가 나중에 이제 스퀴즈 차원 축소를 해서 1,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차원 축소를 해서 그냥 벡터 1차원 벡터로 만들고요. 이제 이걸 통과하면 256이 들어가서 그 다음 레이어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라 그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볼루션 레이어는 차원 축소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FC 레이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척은 피처 엑스트랙션, 피처 축출을 위한 신경망이라 할 수 있고 아까 일반 신경망은 분류를 위한 신경망이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소프트 맥서를 거치게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책에 또 정리를 그러니까 이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여기다가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교재 3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수님 책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교수님 책을 보고 제가 더 잘 알게 됐는데 CNN에서 왜 렐루나 뭐 리키를 렐루가 됐든 렐루가 됐든 왜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느냐.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그냥 바로 또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로 가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저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하나 더 넣었지만
뭐 이건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수님 책에 이제 정의된 대로 그대로 가자면은 3x3 필터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우리가 입력을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가 3x3 커널로 받아서 이제 피처 맵이 나오면 그 피처 맵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액티브 함수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여기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 방금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페이지 308페이지에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 피처를 이제 우리가 추출할 때 이 컨볼레이션 연산은요, 영상의 픽셀 값과 커널의 아까 필터라고 있었죠, 그죠? 커널의 가중치와의 선형 결합을 이루어진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여기 보셨을 때 계산할 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x1 곱하기 K1, x2 곱하기 K2 더하기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선형 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값이라 이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처 맵이 나왔다면 이 피처 맵이 다시 또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로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냥 계속해서 통과시켜서 그냥 그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리니어, 선형 결합을 한 결과를 다시, 그러니까 이 피처 맵을 다시 또, 그 다음 이제, 다시 또 이제 필터를 적용해서,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로 그대로 넘겨버리면은, 결국은 선형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FC 레이어, 우리가 일반 DNN에서 액티브 함수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입력값 곱하기 웨이트 파라미터 더하기 바이어스. 다시 그 결과값을 그 다음 레이어로 그대로 던져버리면은 계속 우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냥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여기 보면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학습하려면 이제 중간에 비선형 함수를 둬야 되는데 이게 이제 FC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두는 것과 이제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 교수님 책인 그대로 제가 그냥 타이핑했는데 요거 보고 제가 좀, 액티브 함수를 왜 넣는가, 궁금해서 막 찾다가, 책에 보니까 있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딥러닝에서는 그 레이어가 끝날 때마다 비선형 함수를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복잡한 어떤 비선형적인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렐루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0 밑으로는 이제 이 입력값이 이제 그 0 밑으로 됐을 때는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키렐루를 저는 이제 요번에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출력값을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렇게 이제 전달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데이터 학습이 되도록 이렇게 리키렐루, 그냥 렐루가 아니라 리키렐루라는 걸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그냥 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지금 이 소스에서 제가 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은 이유가 이거는 이제 디멘션이 이제 그러니까 2차원이 됩니다. 2차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입력 채널이 있었으면 여기 이제 입력 채널인데요. 입력 채널인데 이게 하나가 도로죠.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3x3의 이 필터가 여기 자동으로 요 아웃 채널 개수만큼 자동으로 그러니까 필터가 만들어지고요. 요 입력 채널은 하나인데 여기다 필터를 여기 아웃 채널 개수만큼 여기 보시면 아웃 채널이 지금 32개가 되어 있는데 32개만큼 아웃 채널이 그러니까 출력을 내뱉으려면 필터가 그러니까 이 피처 맵이 32개가 이제 나오려면은 피처 맵이 32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튼 자 그렇다면 이제 얘는
결국 이제 지금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썼는데 왜 여기다 썼냐면 아웃 채널이 그러니까 2차원의 텐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원의 텐스 형태. 그러니까 이제 총 3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우리가 이 채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출력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그러니까 28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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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하나 받아가지고 피처를 각 이미지에다가 이 3x3의 필터를 32개를 적용해가지고 나오니까 32개로 구성되어 있는 뭐 제일 첫 번째는 차원이 패딩이 1이니까 이 이제 차원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28발 28이면 여기도 28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여기도 적용하고 FCLA에도 적용했는데 이제 이유는 이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코베리언스 뭐 시프트 프로블럼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웨이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로써 여기다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이 웨이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수정이 자꾸 이제 수정이 될 겁니다. 이제 수정이 되어 나갈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만약에 이제 세타 2가 있다면은 이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세타 1에 따라서 세타 2가 나왔는데 이 백 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얘가 업데이트 되니까 원래 얘가 업데이트 됐는데 얘가 업데이트 되긴 됐는데 원래는 얘를 잊고 얘를 근거해서 얘가 됐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하다 보면 얘도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하면 얘가 먼저 수정되고 얘가 나중에 수정되는데 얘가 먼저 수정되고 얘가 수정되면 괜찮은데 백 프로파게이션 하면 얘가 먼저 수정되고 얘가 수정돼 버리면 얘는 이거 뭐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 값을 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거 값을 원래 이제 이 값이었고 얘를 기준 백 프로파게이션 얘가 됐는데 얘가 또 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입력값 벡터 사이즈만큼의 배치 사이즈만큼의 이제 요 벡터 사이즈가 있고 요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요 벡터 사이즈로 되어 있는 입력값이 이제 들어온다면 입력값이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1000개다. 그럼 이걸 배치 사이즈를 100이라 그러면 배치 사이즈는 100개씩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배치 사이즈마다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게 뭐 전혀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랜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이런 것 때문에 학습을 제대로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레귤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학습 모델 인공지능 학습 모델이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다가 너무 이렇게 이제 최적화돼서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로스가 최소화될수록 그 로스가 더 커지는 조건을 더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바이어스 편향이 어떤 바이어스가 좀 심한 그런 데이터들은 학습 안 하냐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게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입력되는 값, 이 배치 사이즈만큼 입력이 된다면 그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표준 편차 분의 입력 데이터 마이너스 평균.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에 따라서 이제 입력 값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시 그러니까 입력을 좀 이렇게 표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을 표준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감마와 베타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면서 이렇게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입력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입력되는 데이터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마가 슈에타 원인을 가지고 나는 이걸 이렇게 슈에타 2로 했고 백 프로파게이션 약을 수정을 했는데 얘가 바뀌는 부분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자, 이 배치 사이즈만큼 이 표준 정규 분포화를 하시면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큼 해서 이제 이렇게 y 값이 다시 또 r과 b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r만큼 스케일링이 되고 또 b 베타만큼 시프팅이 되어서 이제 이 y 값을 구해서 자 여기 제 코드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자 일단은 입력 값이 입력 채널이 있고 자 출력 채널이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좀 더 고차원의 추상적인 표현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2D 이게 차원이 이제 2차원이라서 그렇습니다. 1차원이면 배치 노멀 1D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거쳐서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레이어가 하나 있고 이 레이어에서 이제 어떤 그 아까 요 레이어에서 만약에 이제 세타 값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좀 이게 뭐야? 아까 어, 이제 얘가 또 같이 바뀌어 버리니까 난 야 가지고 했는데 이 뭐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이렇게 표준화된다, 노멀하게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아까 얘의 이 아까 지금 데이터가 지금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칠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 100개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고 또 그 다음 100개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하고 그 다음 또 100개에 대한 표준 편차 평균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각 배치마다 표준 편차 평균이 나오는데 그 배치마다 표준 편차 평균을 배치가 10번 하면은 그걸 다시 10번을 다 더한 평균의 표준 편차의 평균과 평균의 평균을 구해서 나중에는 이제 테스트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성능이 좋다. 이건 따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게 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설명하기 제가 좀 어려운데 이거 제가 저번 학기에도 이거 엄청 이것만 제가 한 몇 시간 제 시간 한 5시간 이상 정도 어제 막 자다가도 막 꿈속에서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추론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추론할 때는 이전에 배치 사이즈만큼 학습할 때 했던 그 각 배치마다 평균 표준 편차 구한 걔네들의 모든 배치의 개수만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렇게 추론할 때 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moving average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마다 평균을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계속 평균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활성함수 다음에 해서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넘기는 방향으로 했고 사실 보니까 얘가 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온 이후에도 이게 왜 잘 되는지가 또 그거 왜 잘 되는지를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하는 데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는 뭐 이거는 이제 여기 마지막에 자, 이 컨볼루션 클래스파이어라는 이제 이 학습 모델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CNN 블락 그러니까 그 컨볼루션 블락을 이게 레이어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통과하는 이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고요. 이걸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얹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나온 출력 값이 있다면은 다시 이제 이거는 FC 레이어로 다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서 가는 건 최종적인 피처 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처 맵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로그 소프트맥스 뭐 소프트맥스도 괜찮지만 로그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소프트맥스가 또 어떤 것인지 좀 헷갈렸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거는 여기 또 잠깐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입력 벡터를 디스크리트한 그 확률 분포 형태로.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만약 클래스가 4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4개짜리 우리가 이제 출력이 나올 거고 이제 이것들을 다 더한 게 그러니까 합은 1이 됩니다. 이걸 다시 이제 그 1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원합 벡터라 그러는데 한 개만 값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죠. 이런 걸 원합 벡터라 그러는데 뭐 4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니까 이걸 이제 원합 벡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그 토치점 발음이 그러네. 맥스라는 이제 또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출력 값을 만들어 낼 거예요. 이제 원합 벡터로.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리크렐루를 로그 소프트맥스를 쓰면 나중에 이제 로스 함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 그래서 이제 NLS 함수라는 이제 이 로스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보시면은 이제 기록과 너무 제가 이제 좀 많이 나눠가지고 나중에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모델을 이렇게 이제 학습하고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NLL 로스 함수를 지금 사용하는 걸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